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던 습관이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처음엔 속이 다 시원했죠. 하지만 그 시원함이 오래가진 않더군요. 주머니 속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하루하루가 길기만 합니다. 지난달 62세로 퇴직한 김모 씨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홀가분함과 막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0년 대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 중에서도 특히 60년 대생들은 산업화와 함께 달려왔고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쳐 온 세대입니다. 회사에서는 중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대거 일터를 떠나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은퇴 쓰나미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작 그 쓰나미에 휩쓸린 사람들의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더 생생하며 때로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1. 이 정도면 중산층 착각이 만든 함정.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박성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우리 부부는 큰 걱정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1년 동안 여행, 집 리모델링,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1억 가까운 돈이 나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치 휴가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지나니 통장이 반토막 난 걸 보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의 허니문 기간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초반에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지만 계획 없는 소비는 35년 안에 자산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처럼 자녀 지원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으면 재정적 압박이 훨씬 커집니다. 2. 노후소득,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이유. 두 번째 사례, 61세의 최미정 가명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 남편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죠. 최 씨 부부의 월 고정 지출은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결국 최 씨는 다시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도 안 하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60만 원이지만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세 기준으로 월 8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상당수 은퇴자가 노년 재취업을 선택하지만 현실은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서비스직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자리보다 더 무서운 건 관계 단절. 세 번째 사례, 65세의 이현우 가명 씨는 지방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회의도 많았죠. 그런데 퇴직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오는 날이 많아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그 외의 시간은 참 길어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에 달합니다. 일터가 곧 사회관계망이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관계 단절의 충격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은퇴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심리적 고립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은퇴 쓰나미 시대의 생존 전략. 이 세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의 어려움은 단순히 돈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정, 건강, 관계의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정 설계는 최소 10년 전부터, 은퇴 직전이 아니라 50대 초반부터 구체적인 노후 지출 구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임대 수익, 금융 투자, 파트타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초반의 소비 습관 관리. 퇴직 후 12년은 돈이 나가는 속도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여행, 집 수리, 자녀 지원 등은 시기를 분산시키고 예산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퇴직 전부터 직장 밖의 모임, 취미활동, 봉사단체 등 제2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를 떠난 뒤에도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관리의 우선순위. 재정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검진을 통해 돈이 덜 드는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쓰나미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세대가 평생 쌓아온 경력, 삶의 방식,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게는 숫자나 그래프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한지는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리고 그 준비를 얼마나 일찍 시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작은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과 건강, 관계를 점검하면 쓰나미 속에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 어떻게 확보할까?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기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수치로 보는 은퇴 후 경제적 현실. 국민연금은 만약 30년 이상 가입했다면 월 평균 약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 사이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추가 소득원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최미정 씨의 재정 회복 방법. 앞서 이야기한 최미정 씨 61세는 국민연금 외에 매달 80만 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소액 투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가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의 예로 주식과 채권을 섞어 투자한 결과 연평균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국채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 투자는 위험이 적으면서도 은퇴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합니다. 팁. 적립식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은퇴 전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소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배당주와 국채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은퇴자에게 적합합니다. 배당주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국채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운 후 자산을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예상치 못한 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의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건강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현우 씨의 건강관리. 이현우 씨 65세는 은퇴 후 체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고 주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몸이 가벼워지면서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현우 씨는 추가적인 병원비가 줄어들었고 건강보험을 통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팁.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기,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은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합니다. 건강보험과
치매보험을 재검토하세요. 노후의 의료비는 예기치 않게 크게 늘 수 있으므로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일터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로 대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성호 씨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김성호 씨 63세는 퇴직 후 처음에는 대부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가 한 일은 바로 자원봉사와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주 2회는 골프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김 씨는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팁. 취미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퇴직 후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골프,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세요. 봉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도와주며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어디에 살 것인가? 은퇴 후에는 주거지 선택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주를 고려합니다. 이때 주거지를 선택할 때의 고려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박진수 씨의 전원주택 선택. 박진수 씨 64세는 도심에서 가까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며 혼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죠. 주택 비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교통편과 생활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이사 후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팁. 위치와 교통을 고려하세요. 전원주택을 선택할 경우 도시와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자녀 방문, 병원 방문 등 현실적인 이동 경로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세요. 식료품, 의료시설, 마트 등 필요한 생활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는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만든다. 준비가 된 은퇴는 그 자체로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지 선택 등을 잘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재정 관리, 꾸준한 운동, 새로운 사회적 활동 등을 실천하며 은퇴 후에도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